K-팝 대표 아이돌 장원영을 향해 퍼져왔던 각종 악성 루머가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났다. 유튜버 소장 채널을 운영하던 36세 A씨가 장원영과 여러 연예인을 대상으로 20여 개의 허위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총 2억 1천만 원의 벌금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연예인을 겨냥한 온라인 루머 콘텐츠가 단순 가십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판결이었다고 평가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퍼뜨린 루머 가운데는 장원영이 경쟁 연습생을 방해했다, 특정 인물과 연관됐다 등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그 과장된 가짜뉴스로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루머의 심각성과 금전적 이득 구조까지 함께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가 더 커졌다고 분석됐다. 팬덤은 아이돌을 향한 악성 루머가 너무 오래 방치됐다, 법적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처벌의 강도가 높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허위 콘텐츠 규제 사이에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부각됐다고 평가됐다. 장원영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악플과 루머에 대한 경고성 판결이자 향후 유사 피해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결국 K-팝 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연예인 허위 정보 생산 구조를 겨냥한 첫 실질적 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정리됐다. 백종원이 돌아온 남극의 셰프. 그런데 프로그램 기획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만만치 않다. 먼저 긍정적인 시선부터. 남극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연구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한다는 콘셉트는 매우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기후변화의 메시지를 담은 환경 예능이라는 점에서 단순 예능 그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백종원의 요리 실력이 극한에서도 빛을 발할 것 같다,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그의 사명감이 진짜 같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명감이라는데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일부는 이미 식재료가 바닥난 기지에 굳이 백종원을 데려가서 요리하는 게 설득력 있느냐고 지적한다. 또 요리쇼라기보다는 그의 이미지를 포장하려는 이미지 세탁용 프로그램 같다는 비난도 나온다. 게다가 가맹점주 단체에서는 공영방송이 논란 인물을 지나치게 감싸고 미화한다고 비판하며 방송 철회를 요구했다. 일부는 프로그램 자체가 흥미롭지 않다는 평가도 내린다. 제작진과 백종원 측은 반박한다. 제작진은 이건 단순 예능이 아니라 기후환경 프로젝트라며 본래 기획 의도가 메시지 전달에 있다고 설명했다. 백종원도 남극 연구원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며 사명감이 크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뜨거운 이상과 진정성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 반면 그의 논란과 연결되며 이미지 세탁용이라는 냉정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무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종원의 복귀는 단순한 요리 예능 재출발이 아니라 공감과 논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실험대가 됐다. 중기일 갈등, 왜 K-팝의 불똥이 튀나? 에스파가 일본 홍대 가합전에 초청되자 일본 온라인에서 출연 반대 청원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청원은 체인지 다수 RG에 올라왔고 게시 직후 빠르게 4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 7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중국인 멤버님이 과거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었다. 해당 사진의 조명이 원폭버섯 구름을 연상시킨다는 일부 일본 이용자들의 해석이 나오면서 역사적 비극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이돌 사진 논란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지금 중국 국적 멤버가 포함된 그룹을 홍대에 올리느냐라는 정치적 반응도 섞여 나오며 논쟁이 더욱 증폭됐다. 이로 인해 청원 게시판과 SNS에서는 문화 행사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과 일본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에는 민감한 요소를 신중히 봐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한편 SM 엔터테인먼트와 NHK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즉 일본 내에서 반대 청원이 커지고 있음에도 주최 측과 소속사는 별도의 코멘트를 하지 않는 무대응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아이돌 개인의 과거 게시물, 전쟁 기억에 대한 일본의 민감성, 그리고 최근 중1 외교 관계,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만들어진 복합적 갈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에스파의 홍대 가합전 출연은 단순한 무대 하나가 아니라 K-팝과 국제 정세가 교차하는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믿기 어려운 가짜뉴스가 또 퍼졌다. 바로 배우 이덕화가 사망했다는 루머가 SNS와 유튜브에서 확산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 루머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썸네일과 제목까지 조작한 완전한 가짜 기사였다는 점이었다. 몇몇 유튜브 채널들은 긴급 속보, 이덕화 별세, 향년 73세 마지막 인사 같은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했고 썸네일까지 장례식장 사진을 합성해 올렸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건 영상 내용조차 최근 건강이 악화돼 병원 출입을 반복했다는 등 근거 없는 정보를 사실처럼 나열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일부 블로그는 유족의 비통할 심경이라는 완전히 허구의 인터뷰까지 만들어냈다고 한다. 이 가짜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팬들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에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덕화는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활동 중이며 해당 루머는 완전한 허위 정보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덕화 측은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고 악의적인 콘텐츠를 만든 제작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 유튜브 알고리즘과 클릭 경쟁 속에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망설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생성되고 있고 이런 가짜뉴스가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중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아닌 생존 인물에 대해 사망설을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덕화 사망설 가짜뉴스 사건은 조회수만을 위한 자극 경쟁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한다. 대중은 이제는 이런 콘텐츠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 플랫폼도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개그우먼 이경실이 시작한 달걀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했다. 그녀가 판매하는 브랜드는 우아란이며 판매는 주로 프레스티지몰을 통해 이루어졌다 했다. 우아란 달걀은 포장에서는 고급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난각번호 4번이었다 했다. 난각번호 4번은 달기 좁은 기존 케이지에서 사육됐다는 뜻으로 동물 복지 측면에서 낮은 등급에 해당한다 했다. 그런데 이 4번 달걀을 39에 1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한다. 통상 4번 달걀은 39당 7에서 8,000원 선이라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이었다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연예인 프리미엄 아니냐, 소비자를 바보로 하느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했다. 업체 측은 모든 농가가 1번 사육 환경을 갖출 수는 없고 4번 달걀에 좋은 사료와 동충하초 등을 먹여 품질을 높였다고 해명했다 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브랜드와 소비자 기대, 동물 복지 사이에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했다.